안녕하세요, 꽁불입니다. 오늘은 여자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물론 남자들도 좋아해요. 근데 보통 손이 많이 가는 스튜라든가 스프나 이런 것들은 남자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명절 때 고생하신 며느님들을 위해서 이런 요리 어떨까 싶어서 만들어 본 거예요. 저도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면 끝도 없는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며느리니까 며느리라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며느리니까 그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모든 집집마다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드시라고 정말 소중한 레시피를 풀어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레시피는 제가 수업을 하면 수익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창출해낼 수 있는 수업 좀 아껴뒀던 스튜 중에 하나예요.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은 제 수업에 오셔서 스튜나 커리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정말 소중한 레시피예요. 제가 정말 어렵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많이 만들어 드시고 맛있으면 꼭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많이 만들어 드시고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제 고기는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3, 4cm, 뭐 5cm도 괜찮아요. 저는 오늘 소 앞다리살 정각살로 썼고요.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다음에 이렇게 후추를 먼저 뿌리고요. 후추를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금을 넣으실 때는 반드시 분량을요 따로 이렇게 준비하세요. 분량을 뭐 2분의 1 테이블이면 2분의 1 테이블 혹은 1 테이블의 소금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뿌려주세요. 항상 볼에다가 담아서요. 특히 초보일수록 실수 많이 하는 게 소금이나 이런 간을 맞추는 거니까요. 이렇게 돌려서 다시 남은 소금 어쩌냐고요? 이건 이따가 간 맞출 때 쓰셔야죠. 이렇게 소금 간을 조금 해주신 다음에 원래는 이 상태에서 한 20분 30분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간이 좀 스며들면 그때 밀가루로 박력분이에요. 박력분 또는 밀가루 쓰셔야 돼요. 이 밀가루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버무려서 살짝 그냥 아주 살짝 버무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살짝 버무려 주시고요. 이렇게 그냥 대충 묻어 있는 고루 이렇게 묻어 있는 아이를 이제 기름에다 한번 지질 거예요. 저는 이렇게 팬에다 굽는 거 보이기 쉽게 하려고 일부러 팬에다 굽는데요. 그냥 이런 스타브나 이런 오븐용 냄비에다가 그냥 하시면 되세요. 그냥 한 개 쓰시면 되세요. 기름을 올리브유 전 썼어요. 기름을 넉넉히 두르시고요. 팬을 예열하지 않나요? 라고 어느 분이 왠지 질문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데요. 코팅팬은 예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스텐팬이나 무쇠팬은 예열을 하시는 게 좋으시죠? 그렇지 않으면 들러붙으니까요. 고기 굽는 소리 맛있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소리가 고기 굽는 소리. 이렇게 노릇하게 되면 살짝 뒤집어 주세요. 물론 사면을, 이게 스테이크가 아니니까 사면을 다 구우실 필요는 없지만 넓은 면은 반드시 한 번씩 이렇게 구워 주시고요. 고기를 굽지 않고 넣는 경우도 있고 구워서 넣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실 경우는 고기도 맛있고 스프도 맛있어요. 국물도. 그래서 고기는 항상 이렇게 해주시고요. 박력분을 뿌리는 이유는요. 박력분을 뿌려서 하는 건 농후제 역할을 해요. 농후제는 농도를 내주는 역할인데요. 지금 박력분이 색도 많이 내줄 거고
나중에 소스가 고기에 잘 흡착이 되고 묻어서 고기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아이를 팬에다 한쪽에다 다 놓을 거예요. 저는 팬에다 했지만요, 잘 보이라고 팬에다 했지만 그냥 스타우브나 아니면은 뭐 루크루제 같은 무쇠 냄비에다가 하시면 되세요. 이제 고기는 다 구워졌습니다. 이렇게 사방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돌려보기 하시면 잘 못 배워요. 스타우브 냄비는 미리 살짝 예열을 해 두시고요. 기름을 잘 둘러주시고요. 올리브 오일은 좀 넉넉하게 준비하세요. 여기에 저 일단 준비한 양파는요 한 1cm에서 2cm 두께로 이렇게 너비로 해 두시면 되세요. 저는 한 3개 분량? 저희 주먹 크기보다, 주먹질하는 거 아니에요. 주먹 크기보다 좀 더 큰 거, 남자분들 주먹 크기보다는 약간 작고, 그런 슈퍼에서 산 것 중에 제일 큰 아이로 넉넉하게 넣어주셔야 맛있어요. 이제 노릇노릇, 숨이 다 죽고 노릇노릇하게, 캐러멜라이즈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양파는 이렇게 이렇게 노릇노릇하게까지 숨이 많이 죽어 있죠. 이거는 확실히 숨이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샐러리는 그냥 한 3mm 두께로 좀 적당하게 이렇게 썰어서요. 같이 얘가 또 열이 통했다고 하는데 이제 숨이 죽을 정도로 그냥 보면은 좀 투명하게 익은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마늘은 이렇게 슬라이스로 해서 넣어주시고요. 마늘도 살짝 볶아주세요. 마늘이 숨이 죽으면 이제 여기에 타임을 넣어줄 거예요. 프레쉬 타임 쓰셔도 되고 건조한 타임을 쓰실 경우는 이 양의 4분의 1 정도만 쓰시면 돼요. 한 2분의 1 티스푼 정도만 쓰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월계수잎, 그 다음에 시나몬 스틱. 향이 잘 나면 미리 한번 구워둔 고기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하실 거면 그냥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본인 요리지 제 요리가 아니잖아요. 일단은 한 번쯤은 꼭 이렇게 레시피대로 해보세요. 저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이 맛이 제일 맛이 좋아서 저는 이렇게 조리를 하고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일단 이렇게 넣고요. 제가 주로 쓰는 스튜팟은요, 보통은 이렇게 타원형인 경우는, 스타우브 타원형인 경우는 27cm 정도 크기의 27cm의 사이즈의 타원형을 쓰고요. 라운드는 24cm 정도면 충분하세요. 24cm면 요거보다 용량이 약간 더 커요. 그래서 넉넉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사이즈는 구비하시면 되는데, 얘는 이 정도 분량을 해주셔야 그 맛이 나요. 만약에 절반으로 한다고 시간이 절반으로 줄거나 하진 않거든요. 괜히 절반으로 하고 한 배합 할 걸, 말 들을 걸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한 배합 해보세요. 후회 정말 맛보장 레시피니까 꼭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잘 섞어 주시고 고기가 잘 섞여 있으면요, 그 다음에 포트와인 포트와인은 좀 달달해요. 레드와인 강화시킨 거 강화와인이고요. 포트와인 똑같습니다.
포르투 와인 똑같은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구할 수 있는 브랜드 쓰시면 되세요. 저는 예전에 세일을 많이 해서 이걸 한 박스 사놔서 그걸 쓰는 거고요. 화이트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8,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그냥 조리용 와인으로 쓰시되, 요거는 코르크 막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그냥 캡이요. 돌려서 따는 그냥 캡으로 사용하시는 게 조리용으로는 좋아요. 근데 조리용으로 쓰시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냥 마시고 남은 거 냉장 보관, 잘 보관해서 냉장 보관하시면 되세요. 밖에다 두면 신맛이 많이 금방 올라오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넣고 이제 센블루 훌람베를 할 거예요. 훌람베는 토치로 불을 붙이는 행위가 훌람베가 아니에요. 그것도 훌람베에 속하지만요. 그냥 알코올 향을 날려주는 게 훌람베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그냥 여기 센 불에 팔팔 끓이실 거면 2, 3분 정도 하시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렇게 센 불에다가 두시고 나중에 손으로 부채질 하듯이 연기를 이렇게 맡아보세요. 냄새를 손으로 이렇게 자기 쪽으로 부채질하면 술향이 나잖아요. 술향이 나면 안 돼요. 술향이 거의 사라질 때까지 훌람베를 하신 다음에 다른 작업을 하셔야 돼요. 다음 순서. 밑에 박력분을 묻혔기 때문에 밑에가 불이 이렇게 밀착형이잖아요. 밑에 예를 들어서 저처럼 하이라이트를 쓰시거나 밑에 인덕션을 쓰시는 경우는 밑에가 누를 확률이 높아요. 직화보다. 그래서 반드시 한두 번씩 이렇게 그 바닥을 긁어주듯이 이런 조리도구를 사용해서 바닥을 긁어주듯이 해주시고요. 냄새를 이제 연기 많이 올라오니까 냄새를 맡아보세요. 이제 거의 조금 많이 없어졌어요. 냄새 맡고 있으면 취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작업을 해주시는 이유는, 불을 조금 줄일게요. 이 작업을 해주시는 이유는요. 이거를 훌람베를 충분히 하지 않고 다른 작업을 하잖아요. 술의 쓴맛이 고스란히 바닥에 남아서요. 나중에 스프를 맛보실 때 되게 쓴맛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훌람베를 충분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기 누린내도 잡아주고요. 훨씬 더 맛있는 스튜를 드실 수 있으니까 꼭 해주세요. 그래서 포르투 와인 안 쓰면 안 돼요. 화이트 와인만 쓰면 안 돼요 라고. 화이트 와인만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맛이 조금 덜 진하죠. 일단은 있으시면 있은 대로 해도 되고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화이트 와인 갖고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닭육수를 넣어 줄게요. 항상 맨날 제가 쓰는 스튜팟에 항상 딱이라고 사람들이, 제가 오늘은 좀 알코올을 좀 많이 날려서 조금 더 적어지긴 했는데요. 양이 아주 조금 없어지긴 했는데, 닭육수는 항상 이 냄비에 이 타원형은 안에 선이 있어요. 고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끓어서 넘쳐 흘러요. 이제 불 세게 할게요. 근데 만약에 라운드는 이 선이 없어요. 이 선이 없으면 1cm나 1.5cm 정도 밑으로 물이, 모든 재료가 1cm나 1.5cm 정도는 남겨둔 채로 채워서 넣으셔야 돼요.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요. 뽀글뽀글 끓으면 이제 거품을 살짝 걷어주실 거예요. 지저분한 거품은 좀 걷어내 주시고요. 이제 여기에 토마토 캔, 저는 롱고바르디를 써요. 롱고바르디를 쓰는 이유는 이게 당도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제가 이거 쓰는데요. 다음에 제가 요것저것 좀 다양하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손으로 으깨는 것과 블렌더로 가는 게 좀 맛이 차이가 있어요. 블렌더로 갈면 쇠 맛이 조금 시큼한 맛이 더 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제가 민감한 탓일 수도 있지만요. 블렌더로 가는 것보다 손으로 으깨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급한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스튜는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요리라서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생토마토 넣으면 맛이 없어요. 우리나라 토마토가 그렇게 당도가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데저 토마토를 넣어도 좀 그렇게 그냥 조금 더 추가해서 넣는 거는 괜찮은데요. 홀 토마토하고는 일단 틀려요. 이제 여기에 마스코바도를 넣는 이유는 풍미가 더 좋아서요. 설탕 넣으시면 안 돼요. 설탕 넣으면 단맛이 너무 강해서요. 마스코바도 둘의 생협에서 사면 3,000원 정도, 3,000원 남짓이니까 둘의 생협에서 사서 쓰시면 되세요.
잘 저어주시고 한번 끓일게요. 이 상태에서 5분, 10분 정도는, 그러니까 팔팔 끓는 상태에서 5분, 10분 정도를 그냥 뚜껑 닫지 말고 계속 끓이세요. 그런 다음에 뚜껑을 닫고 저는 200도에서, 180도에서 200도로 예열된 오븐에다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뭉근하게 끓일 거예요. 좀 양이 좀 줄어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훨씬 더 맛은 풍미도 좋고 맛은 더 진해지니까요. 일단 팔팔 끓이겠습니다. 이제 뚜껑을 열고 5분, 10분 정도 하는 이유는 안에 뭐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 특유의 캔 토마토 특유의 냄새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뚜껑을 바로 덮고 오븐에다가 넣으면 그 꿉꿉한 냄새가 스튜에 다 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물론 안 하셔도 뭐 크게 상관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처럼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 계시면 통조림에 든 콩이라든가 아니면 토마토를 쓸 때는 반드시 이 작업을 거쳐 주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저는 뚜껑을 잘, 이렇게 보이면 뚜껑을 잘 덮고 이제 저 200도로 예열한 오븐에다가 저 넣을게요. 180도, 200도 괜찮습니다. 이제 1시간 반 있다가 체크해 볼게요. 이제 오븐에서 꺼냈습니다. 오븐에서 색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살짝 저어주고 간을 살짝 보겠습니다. 제가 소금 아까 남았던 거 소금 미리 분량의 소금을 덜어서 나눠서 쓰는 거예요. 이 방법이 간을 맞추기 제일 좋아요. 초보분들은 항상 그렇게 해주시는 거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 이거보다 원래 더 넓은 콩이 좋은데 오늘 지금 제가 있는 게 요게 이 콩이 있어서 이거보다 더 넓은 넓적한 게 있어요. 버터빈스. 그거 쓰시면 돼요. 요거 쓰셔도 괜찮고요. 콩은 더 많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시고 너무 휘저으면 농도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시고 다시 오븐에 뚜껑을 연 상태로 오븐에 20-30분 정도 있을 거예요. 이제 바닥이 조금 붙어 있는 거 있으니까 살짝 긁어주세요. 오, 맛있는 냄새 진짜.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퍼펙트한 스튜가 나왔습니다. 동생이 보면 좀, 근데 진짜 맛있어요. 콩을 더 넣어도 될 뻔했어요. 저는 좀 더 넣고 싶네요. 동생 고기를 좋아하는 동생은 뭐 네, 콩의 간이 나중에 조금 식으면 간이 더 배니까 더 맛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뭐 밥이나 아니면 감자, 뭐 구운 야채, 구운 감자 뭐 이런 거랑 같이 곁들여서 드셔도 되고요. 생면, 예를 들면 타야린이라고 하는 에그면이 있어요. 에그 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파스타인데 계란으로 만든 것. 그 타야린이라는 파스타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다음에 제가 올려드릴 뭐 리필라프랑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정말 환상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런 표현 잘 안 쓰는 거 아시죠? 자화자찬도 원래 잘 안 해요. 이게 빵이나 치아바타나 뭐 바게트랑 너무 잘 어울리고요.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솔직히 진짜 이거 아끼던 레시피인 거 그냥 눈으로 봐도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게 맛이 없어 보이면 동생 탓이에요. 사진을 잘 못 찍어서 그런 거니까 그건 사진보다 훨씬 더 맛있는 요리니까 꼭 한번 만들어 드시고요. 얘는 냉동 보관하셔도 상관없으세요. 하지만 냉동 보관하실 땐 반드시 고기나 콩이 반드시 액체에 잠기게 하신 다음에 냉동 보관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오늘 저는 소 정각살 썼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말 안 해도 알죠? 만들어 드시는지 지켜볼 거라고. 이래도 안 만드실 거예요? 어떻게 쉬워 보이나요? 사실은 스튜가 한두 번 해보면 되게 어려운 요리는 아니에요. 우리 갈비찜도 만들고 닭도리탕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스튜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건
들어가는 식자재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제가 가급적이면 연구하면서 뭐 향신료나 이런 것도 우리 입에 맞게끔 뭐 조절을 많이 하지만요. 그게 다 뺄 수는 없어요. 다 빼고는 그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카탈루니아 풍이라고 하긴 했지만 보통 그 국경이 프랑스하고 스페인 그 맞닿아 있는 곳에 위치한 그 지역적 특성상 프랑스 요리처럼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고 뭐 스페인 요리처럼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정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맛있는 요리를 가르쳐 드리는 게 제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많이 만들어 드시고 구독하기, 공유하기, 그 다음에 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시청 부탁드릴게요. 지켜볼 거예요. 감사합니다.